어제는 국내에서 일일 사망자 수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지배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이 된 세상.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코로나19 시대,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오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 외국인들을 만나봅니다. 18년 전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꿈꾸며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도를 찾았습니다. 아주 현대적이에요. 한국에서 본 도시 중에 제일 획기적인 것 같아요. 미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한국이 되게 글로벌해지고 있는데 서울 가장 글로벌한 도시고 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고 두 번째로 지금 인천이래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2위 인천이라고. 저는 신송도 처음 왔으니까 어떤 친구들, 특히 어떤 외국인 친구들 만날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첨단 지식 산업과 바이오 클러스터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있는 이곳. 저는 한국 생활 10년 만에 처음 방문해 봅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고층 빌딩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떼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라 추운 겨울에도 다양한 새들이 모여드나 봅니다. 이곳에서 철새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국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송도 철새 탐사에 나서는데요. 2년 전 한국으로 온 호주 출신의 더글라스 씨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대표입니다. 송도는 철새들의 중요한 번식지이면서 휴식처죠. 저에게도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기대가 컸습니다. 한때 바다였던 곳, 갯벌이 매립되고 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공 저수지가 생겨났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수지 안에 철새들의 쉼터가 있다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이곳으로 저새가 날아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새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에 약 2천여 마리가 있다죠. 자유롭게 이동하는 철새를 따라 더글라스 씨도 매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요즘 그도 활동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의 랜드마크 G타워에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이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모이는 국제기구죠.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 회원국을 모으고 경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제회의를 주로 개최했던 이들, 최근 비대면 세미나를 통해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송도 G타워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무려 13곳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UN 사무국 거버넌스 센터 잠시 방문해 봅니다.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 불린다죠. 요즘 순환 근무가 활성화돼 외국인 직원 8명 중 2명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UN 거버넌스 센터는 세계 각국의 행정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줍니다. 한국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이 인정돼 이곳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화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갑니다. 2000년대 초 송도국제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옛 송도 유원지 주변은 구송도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중동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늘어났습니다. 동네가 색 다르다. 이거 보세요. 알아 읽을 수가 없네요. 근데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안 하면 10만 원 과태료. 그런 뜻이겠죠?
아랍어인 것 같아요. 아랍어. 송도 빌딩 숲 사이를 건너 만난 뜻밖의 풍경.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나요? 이참에 이색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어딜 가든 마스크와 출입자 명단 작성이 필수인데요. 아랍인들을 위한 식당 같습니다. 독특한 음식이 참 많네요. 역시 메뉴 고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케밥이 전문점. 예. 아, 케밥 전문점이에요? 예, 맞아요. 아, 저 케밥 좋아하는데요. 예, 케밥. 어떤 케밥? 양고기 간 샌드위치. 우리 예스. 순대 먹을 때 그 간. 오, 처음 봐요. 이것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았어요. 제가 간을 좋아해서. 예. 네. 오케이.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봤는데요. 특히 터키 요리로 유명한 시시 케밥. 전 세계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됐죠. 이 주방 구경해드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종교가 이슬람인 중동 국가에선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양고기? 양고기. Which one you like? Chicken or meat? 아, 저 고기 있는 안 가리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예. 식당 한편에선 중동 전통 빵 피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드는 게 특징이죠. 빵 껍질이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데요. 화덕에 구워야 특유의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중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맞닿아 있어 음식 문화도 복합적입니다. 그렇게 음식이 많아요? 다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터키 음식, 요르단 음식, 아랍 음식 비슷한 거요. 다 섞여 있군요. 예. 알리 씨가 피타빵 주머니에 각종 야채를 넣어 먹는 방법을 소개해 주네요. 아랍 특유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경이란 뜻이군요.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손이 엄청 크세요. 예. 아, 역시 그 우리나라 그 문화랑 비슷하네요. 예. 알라 씨의 아랍식 환대를 푸짐하게 배부르도록 받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건배. 건배 원샷? 아, 원샷. 안 돼. 뜨거워서 안 돼. 몇 년도 왔어요, 한국에? 한 2005년. 2005년에서. 2005년. 오. 네, 선배님이시네요. 예. 그때 그 사업하러 오신 거예요? 아, 그때는 요리사에서 왔어요, 한국에. 요리사. 아. 아. 그 다음에 한 1년 반 있다가 중국 자동차 했어요.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 단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인천항이 가깝기 때문인데요. 특히 옛 유원지 자리에 차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커졌다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수출 길이 막히자 차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에 연고도 없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제일 힘든 게는 손님 없으니까 그냥 손님 안 오니까 외국 사람 안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못 팔고 그런 거예요. 일 없고. 어떡하나? 어떻게 무슨 그냥 기다려. 그냥? 그냥 기다려. 어. 기도해요, 기도. 아,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곳 역시 코로나19 이전엔 이색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외식을 즐겼다는 부부. 이제는 집에서 요리할 때가 많아졌다는데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아픔을 겪었다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들과 직접 만나 슬픔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위로해준 건 사진 속 추억이랍니다. 이렇게나마 아버지를 기립니다. 좋은 추억은 삶의 큰 위안이죠. 부부는 송도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남편은 통계학 교수로, 아내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평소에 남편은 요리를 잘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주방 앞에 서는데요.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랜만에 맛볼 벨기식 팬케이크. 설레는 표정의 데비 씨. 저도 그 맛이 궁금하네요. 고양이까지 가족이 행복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어찌됐건 아내가 잘 먹어주니 다행입니다. 부부는 요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결정을 내린 이들. 부디 그동안의 한국 생활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기대할게요. 허허 볼판의 매립지에 18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송도의 미래, 바이오 산업이 궁금해 아는 형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엉클 힐 대표님. 예, 부러워요. 키가 커가지고. 그는 한 대학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돈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돈행입니다. 예. 돈리.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배가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네.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만든 동물 모델에서 의뢰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들을 여기서 효능 평가를 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 이제 연구원들이 지금 네. 실험하고 있는 거고요. 실험요? 이곳은 바이오 기업들이 만든 신약을 검증하기 위해 비임상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진행해놓은. 다 코드화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약인지 모르게 코드 번호. 네, 코드 번호로 돼 있습니다. 간 손상 레트드. 네. 이거 뭐 우리말이에요, 영어예요? 이거 뭐예요? 영어예요? 렛. rat. 이거 생쥐란 말.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전혀 알아볼 수 없게. 그렇죠. 예, 비밀스럽게 쓰셨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회사들한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의료 혁신 센터를 송도에 설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분 여기 아주 핫플레이스, 핫스팟이 되는군요. 핫스팟. 지난해 외국 대학도 국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인사하고. 예. 힐삼촌. 예, 고맙습니다. 해외 대학도 한국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송도엔 5개의 외국 대학교가 모여 있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 Museum of Modern Costume. 박물관인데 Modern Costume? 옷 관련된 그런 박물관인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박물관을 발견했습니다. 독특한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알루미늄 T 모양 드레스. 1997년. 소재가 철과 구리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마침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다가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학생들인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크리스라고 하는데요. 예, 학교 구경 왔어요. 예, 처음인데 혹시 이 박물관 맞죠? 네, 여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네. 한국 분 계시네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네. 미국? 보니까 학생들 여기저기 다 계시는데 다 친구들이죠? 한국의 패션 트렌드, 미국의 교육 방식,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까지 이들의 손에서 어떤 멋진 옷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음악 소리를 따라와 봤습니다. 여기 그 음악 축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탑 가수들이 다 와 있어요. 그거 다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데 우리 이렇게 직접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BY, 루나 등등 보러 갑니다. 연합 동아리 유튜버 학생들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축제마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텅 빈 객석. 제가 학교 다닐 땐 상상도 못한 일이죠. 보는군요. 지금 나온다. 우리 인터내셔널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각자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이 또한 나쁘진 않네요. 저도 모처럼 참 즐거웠습니다. 유튜버 학생들은 영상 촬영에 여념이 없는데요.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고 싶답니다. 무대 뒤에서 가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를 촬영하고 싶다기에 주책을 좀 떨어봤습니다. 드디어 첫 인터뷰 성공! 찍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더 나빠질 건 사실 없으니까 이제는 좀 진짜 힘내셔도 될 것 같아요. 좀만 참읍시다. 네, 그때까지 뭐 각자 계신 공간에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영상 제작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튜버 학생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영상이 기대되는데요. 코로나19에도 움츠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청춘이 부러웠습니다. 3년 전 러시아에서 온 알리사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입니다. 방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온종일 기숙사에 갇혀 드라마를 보는 일상이지만 지루해 보이진 않네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반해서 18살에 이곳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컸지만 드라마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당시 그녀의 고향에선 한국 놀이공원이 아이들의 최고의 여행지였습니다. 한국에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겠네요. 지난 1년 동안 영상통화로 가족을 만나왔습니다. Хорошо, если ты бы одела маску, наверное, у тебя маски нет, правильно? повезло. 부모님을 걱정하는 알리사. 러시아도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다죠. 짧은 영상 통화 속에서도 이심전심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Что-нибудь. А потом мы поняли, что, во-первых, выбор Кореи страна безопасная, можно доверять в плане преступления низкий, да, уровень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мы решили, что ты человек,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доверять. Вначале мы за тебя боялись, а потом решили, что ты уже... Скучаю, люблю. Вот, не обратно, а вы куда едете? Да все, пока. 학교엔 고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꽤 남아있는데요. 친구가 찾아왔네요. 점심을 함께 먹기로 합니다. 둘이 모이면 메뉴는 항상 같습니다. 떡볶이인데요. 한국어를 모르는 그녀가 유일하게 혼자서도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이라죠. 매운 떡볶이에 치즈를 한가득 넣습니다. 이게 여대생들의 떡볶이 취향인가 봐요.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네요. 한국의 매운맛을 즐길 줄 안다는 알리사. 그래도 혀끝이 얼얼해지는 떡볶이의 맛. 고국으로 들어가면 이 맛이 그리워진답니다. 작년 한 해 알리사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교수님들인데요. 못 가죠. 원래 해마다 가긴 가는데 이번에 못 가고 좀 기다려 봐야죠. 백신 나오자마자 주스 맞고 가야죠. 비아스 교수는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고국은 사이프러스입니다. 그곳을 다녀오기 위해선 총 4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죠. 비아스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 시기에 큰 결심을 한 가족들을 만나보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아니에요? 그와 가족은 교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멕시코 출신으로 4년 전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모처럼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랍니다. So many kids, so much life, energy. Yeah, lots of energy here. 이건 뭐예요? 아내가 아이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12월 초 1인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손에 놓은 아이. 포장지가 벗겨질 때마다 아이들의 함성도 커집니다. 서둘러 파티를 한 보람이 있어 보이네요. 부부가 각자의 고향을 방문한다는데요. 쉽지 않았을 결정.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하기에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보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 뭔가 아련하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움이란 이런 곳일까요?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다 이 지구에서 살고 있고 우리 다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멈추지 않고 최선 다하면서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거보다는 다들 열심히 이겨내자, 함께 뭉쳐서 하자 이런 모습 자체가 글로벌, 제일 최대 글로벌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일상의 변화와 함께 그리움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 외국인들을 응원합니다.